미국 기겁, 한국 의심 비행 결과 충격적, 스텔스 무인 전투기 돌파 비행 성공. 한국 공군, 가오리 X3, 극비리 단독 개발. 세계 군사 선진국들이 소형 드론의 스텔스, 초음속, 자폭 등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며 실전 배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 군 역시 소형 드론으로 정찰 임무 위주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데 향후 무장체계 성능으로 개량해 전장에서 더 큰 파괴력을 갖출 무기로 활용할 전망이다. 다만 미래 전장을 지배하기 위해선 배터리 성능 향상과 함께 작전 반경과 항속 시간 등을 늘려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에서 개발한 가오리 모양 소형 스텔스 무인기가 비행시험을 마치고 최근 강원도 동부전선 일선 부대에 배치됐다. 이 무인기는 북한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으며 사전에 경로를 입력하면 시간당 수백 km를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다. 공중정찰 등 임무 완료 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시 한반도를 양분하는 비무장지대 DMZ 주변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감시한다. 스텔스란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줄여 일반 레이더로는 조기에 탐지 식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은폐 기술을 말한다. 에드는 지난 1999년부터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연구를 차례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크기가 작아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렵다는 말은 발견도 어렵고 맞히기도 쉽지 않다는 뜻이라며 소형 무인 드론이 스텔스 형태와 스텔스 도료까지 적용하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꽤 머리 아플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스텔스 형상의 소형 드론은 향후 업그레이드에 군집자폭 드론의 기능까지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면전이 벌어질 때 스텔스 드론은 북한 전역을 비행하며 정보, 감시, 정찰 등의 임무에 사용될 수 있다. 맨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DMZ 전역에 상기한 북한 포병 및 기타 주요 타깃을 탐지하는 데 더해 전자전용 제머, 나 작은 크기 폭탄 등의 무장을 활용해 직접 타격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스텔스 드론은 미국, 중국 등 선진국들도 경쟁적으로 개발하며 실전 배치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중국은 초음속 스텔스 드론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보당국은 중국의 초음속 스텔스 드론이 우리 영공을 침범해 평택군산 등 주한미군 기지를 정찰할 것으로 판단한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초음속 스텔스 드론은 30km 이상 고공을 마하 3, 음속에 3배 이상 초고속으로 비행할 수 있고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려워 한미 대공미사일 같은 현재의 요격수단으로는 격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 군의 소형 스텔스 무인기는 작전 반경과 항속 시간 등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군 일각에서 나온다. 북한이 무인기로 도발할 경우 평안북도 영변군 핵시설,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 등 핵미사일 개발 거점으로 날려보내 정찰활동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군이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해 북한 영공으로 날려보낸 국산 무인 정찰기 RQ-101 송골매의 경우 지상에서 조종하는 방식이지만 작전 반경이 80km 수준이어서 평양까지 왕복하기 어렵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직선거리는 195km다. 영국 군사국방 분야 전문 매체 제인즈 따르면 향후 10년간 자폭형 드론 시장은 47,000대에 달하는 33억 1천만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는 1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북한, 파키스탄, 인도 등 군사적 대립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자폭형 드론, 일명 배회형 폭탄, 로이터링 무니션즈, 보유량을 확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폭 드론은 한반도 작전 환경의 특수성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제인스에 따르면 자폭 드론의 절반 규모가 이스라엘 제품이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자폭 드론 역시 모두 이스라엘산이다. 가장 최신 무기체계는 로템일, 특임여단용. 중량 5.8kg, 탄도 1.2kg, 비행거리 10km로 지난해 도입됐다. 각국의 자폭 드론이 최소 210종이나 되지만 개발을 완료한 국산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 범위를 특수 목적으로 한정 짓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폭 드론을 개발하는 국내 업체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LIG 넥스원은 직충도령 소형 군용 드론을 개발 중이다. 적지휘 체계를 정밀 타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수직이 착륙 기술을 활용해 지형에 관계없이 운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전자광학 카메라 2호로 0.5km 이상, 적외선 IR 카메라로 0.3km 이상 성인 인지가 가능해 목표물 정확도 CEP 3.0m 이내로 정밀 타격할 수 있다. 풍산이 개발한 동축 로터형 개인유대 전투 드론도 주목받고 있다. 실전 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이 드론은 자폭용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재사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모듈이 개발돼 있다. 전장에서 특정한 임무에 적합한 모듈을 손쉽게 교체 장착하고 실제 비행까지 수분 내에 투입.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풍산의 다목적 전투 드론 MCD 은 자체 무게 4kg의 폭약이나 정찰장치 모듈 등을 3kg까지 탑재하고 30분 동안 5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다. 유콘 시스템의 리모 B 직충돌 드론도 있다. 기수의 이축 짐벌에 장착된 FHD 주간 카메라를 장착했으며 탑재체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공간에 탄두를 탑재했다. 폭장치 릴레이 스위치는 고도 40m 이상으로 이륙하면 인가되며 정찰 비행 중 목표물을 획득하거나 사전에 설정된 목표물을 발견하면 자동으로 돌입한다. I형 탄두는 중량 500g, E형 탄두의 중량은 1kg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폭 무인기를 수입, 실전 배치에 1에서 2년 안에 도발과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북한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이란 러시아가 자폭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해 북한이 이들로부터 대량 도입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9월 러시아에서 자폭 드론 5대와 정찰 드론 1대를 선물받기도 했다. 당시 러시아는 연해주 기업들이 독자 개발한 드론이라고 선전했지만 모두 중국 업체의 성용 드론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당 1만 1,000달러, 1,500만 원 선에서 판매되며 연가 제품들을 복제한 것이다. 부품을 구하기 쉽고 제조 단가도 낮으면서 전술적인 효과도 뛰어나다면 북한으로서는 대량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2. 미 국방부 AI 전술 최고 도우미는 테크 기업 중대군에 맞선다. 방위산업에서 무인화와 인공지능 AI 적용의 선두는 미국이다. 미국 국방부와 실리콘밸리 기술기업이 무인무기와 국방 AI를 이끄는 양대 축이다. 미국 국방부는 민간업체에 앞서가는 기술을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었다. 바로 국방혁신단 DO 디펜스 이노베이션 유닛이다. DIU는 이미 10년 전인 2015년에 실리콘밸리에서 한시적인 시험 조직으로 설치돼 미국 최고 두뇌들의 지식을 흡수해왔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으로 중동 지역에서 대테러전을 마무리하고 중국의 패권 도전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면서 기술기업을 동반자로 점찍었다. DIU는 도널드 트럼프 집권기인 2018년에 미 국방부 내 공식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 견제가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서 중심이었던 만큼 DIU를 통해 민간의 최신 기술을 신속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정책 의지를 더욱 강화한 것이었다. 이를 이어받아 조 바이든 정부는 무인기와 AI를 결합한 레플리케이터 정책을 추진했다.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이 주도한 레플리케이터 정책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저가형 AI 무인기를 수천 대 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인 세뮤얼 퍼파로 제독은 국방수권 법안을 공개한 이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안보회의를 계기로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하면서 중국이 대만 해협을 넘어서 공격해오면 미국이 수천 대의 무인 함정과 무인 항공기로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국방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다. 무인기 제작 업체인 안두릴은 레플리케이터 정책에 필요한 무인 항공기, 고스트-X, 알티우스 600 등을 만들고 있다. 펠런티어는 지난해 12월 미 육군의 4억 달러 규모 데이터 플랫폼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기술기업과 적극 협력해 세계 1위 군사력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것이다.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정부의 무기 개발이나 도입 대상의 유인 전투기, 유인 헬기, 함정 같은 재래식 무기들만 해당되는데 AI 무인기도 소규모 시범 사업이 아니라 정식 도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기 미국 정부도 AI 무인기를 국방전력 강화의 중심에 놓을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요율부를 이끌 예정인 일론 머스크가 아직도 F-35를 만드는 바보라며 미국의 대형 방위산업체와 국방부를 한꺼번에 공격하는 발언을 해서다. 미 국방부의 육해공군 중심 관행적 무기 개발 결정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